안녕하세요. MS금융 온라인 연구소의 이민수 대표입니다. 제가 잠깐 질문 하나 드려도 괜찮을까요? 태아보험 지금 어디까지 알아보셨나요? 특약 이름을 들어봤지만 뭘 넣어야 될진 모르겠다. 이 보험료가 적정한지 기준이 없다. 지인 추천으로 대충 가입을 하다가 멈췄다.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오늘 이 영상이 딱 필요한 시점에 오신 겁니다. 태아보험은 특약 구성에 따라 보장 내용이 크게 달라지고요. 가입할 수 있는 시기도 정해져 있습니다. 잘 준비하면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나아가 100세까지도 든든하게 받쳐주는 보험이 되지만 대충 넣으면 정작 필요한 순간에 보장이 빠져있는 경우도 생깁니다. 오늘은 실제 청구 경험을 기반으로 꼭 넣어야 될 특약과 보험료 기준, 만기 설정 전략까지 투명하게 공개해드리겠습니다. 딱 한 번만 집중해서 보시면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기준이 생기실 거예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아이들은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 다양한 위험에 노출됩니다. 특히 출생 초기에는 면역력이 상대적으로 약할 수밖에 없고요. 외부 환경에 취약하기 때문에 예측하지 못한 질병이나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겠죠. 신생아 황달, 각종 감염병, 선천성 질환 등은 예비 부모님들의 예상보다 훨씬 흔하게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발생하는 의료비는 가계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임신 초기부터 미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예비 부모님들께서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하나의 보험으로 100세까지 쭉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사실 이 질문에는 정해진 정답은 없습니다. 30세 만기가 맞는 분도 있고요. 100세 만기가 더 잘 맞는 분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30세 만기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지만요. 먼저 100세 만기의 장점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아이가 어릴 때 예를 들어 20년 납입으로 우리가 보험료 납입을 다 맞춰놨다면 아이들은 성인이 된 이후에도 100세까지 유효한 보험을 이미 갖고 있는 상태가 됩니다. 나이가 들어 보험을 새로 준비하려 할 때 기존 베이스가 있으니 추가적인 부담이 훨씬 줄어들겠죠. 이처럼 부모님이 어릴 때 납입을 끝내주고 아이에게 평생 보장의 기반을 물려주는 것, 하나의 선물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진단비처럼 성인까지 꼭 필요한 핵심 특약은 100세 만기로 하고 태아 특약이나 소아기에만 필요한 특약은 짧은 만기로 혼합 설계하는 방식을 선택하기도 해요. 100세 만기로 가성비 있게 설계해 받고 싶은 분들은 영상 하단, 댓글 하단에 있는 제 링크나 연락처로 연락 주시고요. 그러면 맞춤 설계안을 준비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영상의 기준인 30세 만기는 어떤 분께 맞을까요? 아이가 성장할 때까지의 리스크를 관리하는 상품으로 접근하는 분께 적합합니다. 30세 이후에는 그 시점에 맞는 보험으로 새롭게 준비하거나 전환제도를 활용할 수 있죠. 그렇다면 나중에 아이 병력 때문에 보험 가입이 어렵지 않을까요? 이 걱정은 계약 전환 제도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30세 만기 태아보험은요, 만기 시점에 별도 심사 없이 아이의 병력과 관계없이 성인에게 필요한 대부분의 특약을 100세 만기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전략적으로 접근하면 이렇습니다. 아이 때만 필요한 특약, 입원 일당 소아암 특정 특약, 선천 이상 보장 등은 만기를 짧게 설정하고요. 보험료를 합리적으로 유지한 후에 필요도가 떨어질 땐 유연하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성인까지 필요한 핵심 특약, 암, 뇌, 심장질환의 진단비, 3대 진단비라고도 하죠. 후유장애, 수술비 등은 만기를 길게 가져가서 아이가 성인이 된 이후에도 든든한 보장이 되도록 계약전환 제도를 활용해서 유지하면 되는 거죠. 오늘 소개해드린 설계안은 임신 9주차의 기준이에요. 출생보험료는 37,090원으로 이 설계안은 가성비, 실효성, 실제 청구 가능성까지 모두 고려한 구성입니다. 다만 이 설계안이 모든 아이에게 고정적인 정답은 아니에요. 이 가족력이나 건강 상태, 보장 강화 여부에 따라 맞춤 설계가 가능합니다. 첫 번째, 상해 후유장애 담보입니다. 상해로 충분한 치료를 받았음에도 영구적인 정신, 육체적 훼손이 남았을 때 보장을 해주는데요. 장애 지급률 3% 이상 발생 시에 가입 금액에 해당하는 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지급받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아이가 교통사고로 척추 압박 골절을 당하고 치료 후에 후유장애가 15% 남았다면 가입 금액 1억 원의 15%인 1,500만 원을 지급받습니다. 다른 부위에 추가 장애가 남으면 각 부위별로 별도 지급이 되고요. 기존에 우리가 장애 진단을 받아서 후유장애 진단비를 받았음에도 이 장애 정도가 좀 더 심해졌다라고 했을 때 기존 지급액과의 차액을 추가 보상합니다. 기본 계약이므로 필수 포함이고요. 보장 범위가 가장 넓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보험 납입 면제인데요. 이 보험을 장기적으로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요. 피보험자, 즉 아이에게 아래와 같은 중대 상황이 발생하면 이후 남은 보험료를 전액 면제하고요. 보장은 만기까지 그대로 유지됩니다.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장애 지급률이 50% 이상,
암, 뇌혈관, 허혈성 질환으로 진단 시에 중대한 재생 불량성 빈혈, 양성 뇌종양, 중대한 특정 상해 수술 등 진단을 받는다면 납입은 모두 면제가 되고 보험의 보장은 만기까지 이어진다는 거죠. 다음은 유사암 납입 지원 담보입니다. 갑상선암, 기타 피부암, 경계성 종양, 제자리암 이 네 가지를 유사암으로 분류를 해요. 유사암 진단 시에 가입 금액의 12배를 남은 납입 기간 동안 매년 확정 지급합니다. 쉽게 말해서 면제와는 다르게 지원을 해준다는 거죠. 다음은 상해 관련 특약인데요. 골절 진단 담보가 있고요. 골절 진단 치아 파절 제외 담보가 있습니다. 두 특약의 차이를 명확하게 이해하시면 좋아요. 골절 진단 담보는 치아가 깨진 경우까지 보장을 해주고요. 치아 파절 제외라고 적혀 있다면 치아 깨진 거는 보장해주지 않는 겁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소파에서 떨어져서 팔에 실금이 가거나 자연 분만 중에 쇄골 골절이 가는 경우에는 두 특약 모두 보장을 받아서 합산 50만 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치아가 깨진 경우라면 첫 번째 담보에서 20만 원을 보장받는 거죠. 단 저희가 임의로 설정한 가성비 특약의 구성이기 때문에 고객님께서 50만 원이 아니라 60만 원, 70만 원을 원한다면 더 올려드릴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화상진단 담보입니다. 심재성 2도 이상 화상 진단 시에 보장이 되고요. 유소하기에는 성인보다 화상사고 위험이 아무래도 높을 수 있는 만큼 태아보험 설계 시에 반드시 포함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특히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예시만 생각을 하더라도 저희 어릴 때는 뜨거운 커피포트에 나오는 김이나 밥솥이나 이런 부분을 만지려고 했던 호기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 때문에 화상 담보는 꼭 필요하다고 보고요. 특히나 일반 화상보다 더 심각한 중증 화상, 부식사고에서 대한 추가 담보를 구성하는 걸 권장드립니다. 이 보험료 대비 보장이 탄탄한 가성비 좋은 특약이거든요. 자, 다음은 상해 입원 일당입니다. 상해로 입원 시에 최대 180일까지 1일당 가입 금액을 지급하는데요. 중요한 건 병원 규모, 쉽게 말해서 종합병원, 의원, 상급병원 이런 것과 관계없이 보장이 되는 거예요. 성장기 아이들은 활동량이 많죠. 뛰어놀기도 하고 우리가 어릴 때 경도라고 하죠. 경찰과 도둑도 하고 놀이터에서 놀기도 하고 이러다 보면 넘어져서 입원할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꼭 포함하시는 것이 좋고 또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 1인실 입원 시에는 실손보험에서 상급 병실료가 하루 최대 10만 원까지 밖에 보장이 안 돼요. 그래서 이 담보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줍니다. 다음은 상해 흉터 성형수술 담보입니다. 상해로 인해 흉터 성형수술이 필요한 경우 수술 부위에 따라 가입 금액을 보장하는데요. 실제 사례로는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넘어진 거예요. 코옆이 찢어져서 변형 절제술, 근육봉합술, 흉터 제거술, 레이저 치료술까지 받은 경우 이 담보에서 보장받을 수 있었습니다. 흉터는 단순한 외형 문제를 넘어 아이들에게 심리적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신체적, 정서적 회복을 모두 위해서 중요하게 구성합니다. 다음은 질병 후유 장애 담보입니다. 처음에 나왔던 상해 후유 장애 담보에서 질병 상해가 바뀌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질병으로 충분한 치료를 받았음에도 영구적인 정신, 육체적 훼손이 남았을 때 보장합니다. 이 태아보험에서 이 특약이 중요한 이유가 선천적인 장애까지 보장이 된다는 점이에요. 뇌성마비로 후유 장애가 남거나 다운 증후군으로 후유 장애가 남는 경우에도 보장을 해주죠. 특히나 30세 만기로 설정하잖아요.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포함하시는 걸 권장드려요. 다음은 암 진단 담보인데요. 유사암을 제외한 모든 암 진단 시에 최초 1회 안에 가입 금액을 지급합니다. 소화기에 발생할 수 있는 백혈병, 림프종, 중추신경계암 등 소아암 리스크에 대비해서 최대 한도인 1억 원을 구성하시는 걸 권장드려요. 다음은 유사암 진단 담보인데요. 갑상선암, 경계성 종양, 기타 피부암, 제자리암 등 유사암 진단 시에 보장됩니다. 일반암 가입 금액이 20%까지만 가입 가능하므로 처음부터 최대 한도로 구성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다음은 다발성 소아암 진단 담보인데요. 백혈병, 림프종, 중추신경계암 등 다발성 소아암 진단 시에 5천만 원을 추가적으로 보장을 해줘요. 일반암 진단비 1억 원과 함께 구성하시면 소아암 백혈병 진단 시에 총 1억 5천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뇌와 심장에 대한 담보예요. 뇌혈관 진단 담보는 뇌질환 진단 시에 진단금을 지급하고요. 신생아 뇌출혈 진단 시에도 20%인 400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게끔 설계됩니다. 또 다음은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 담보인데요. 급성심근경색증, 협심증 등 심혈관 질환 진단 시에 보장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계약전환 제도를 통해서 100세까지 가져갈 걸 감안하면요. 두 담보 모두 꼭 필요한 특약이고요. 보험료도 부담이 없는 수준입니다. 다음은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 담보예요. 암 진단 후에 항암 방사선 치료나 약물 치료를 받을 경우 보장해주고요. 기타 피부암과 갑상선암도 가입 금액의 20%까지 보장되는 폭넓은 효율적인 특약입니다. 자, 다음은 뇌성마비 진단 담보입니다. 뇌성마비는 발생 시 리스크가 큰 질환이죠. 이 태아보험의 필수 특약 중 하나인데 임신 22주 6일까지만 가입이 가능한 태아 특약이에요.
그래서 가입 가능한 시기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입원 수술 관련 특약들입니다. 질병 입원 일당을 보면요. 태아보험에서 가장 중요한 특약 중 하나예요. 수족구, 원인 불명의 고열, 폐렴 혹은 감기 등으로 아이들이 어릴 때는 사실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죠. 그러다 보면은 자연적으로 응급실이나 혹은 입원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장 내용은 다음과 같아요. 입원 1일에서 30일 특약이 3만 원, 1일에서 180일 특약이 3만 원 추가로 있기 때문에 1일에서 30일까지는 하루 최대 6만 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31일째부터 180일까지는 하루에 3만 원이 나옵니다. 병원 규모, 다인실, 1인실 구분 없이 다 보장이 돼요. 그리고 1인실 입원 시에서는 실손보험, 실비보험, 쉽게 말해서 실손의료비 보험에선 기준 병실료의 50%, 최대 10만 원까지만 보장이 돼요. 예를 들어 1인실 비용이 30만 원이라면 실손보험에서 최대 10만 원까지만 보장이 되기 때문에 나머지는 부모님께서 부담을 하셔야 되는데 이때 이 입원 일당 특약들이 보완 역할을 해줍니다. 이 보험료 여유가 있다면 금액을 증액하거나 추가적인 담보로 추가 보장을 해주시는 게 좋겠죠. 다음은 종합병원 1인실 입원 특약이에요. 신생아나 영유아, 쉽게 말해서 어릴 때는요, 성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면역력이 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염 위험이 낮은 다인실보단 1인실을 선호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실손보험에서는 1인실 보장 한도 아까 어떻게 말씀드렸죠? 최대 10만 원이라 했죠? 그래서 그 부분을 커버하기 위해서라도 함께 구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다음은 질병수술 특약 1에서 6종인데요. 질병으로 수술을 받을 때 가입 금액을 보장하고요. 선천성 질환, Q코드까지 보장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1에서 5종은 수술 기법, 쉽게 말해서 복잡도와 중등도에 따라서 차등 보장을 해줘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이 6종입니다. 다발성 선천 이상 수술을 포함해서 혀유착증, 대설증, 선천성 기형, 음낭수정, 피부 선천 기형 등을 보장을 해줘요. 특히나 이 혀유착증 수술이라 부르는 솔소대 수술은 이 특약에서만 보장이 되고요. 생각보다 저는 청구율이 꽤 높았습니다. 일반 1에서 5종 수술비는 선천성 질환을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태아보험에선 반드시 Q코드가 포함된 1에서 6종 수술비로 구성하시는 걸 권장드려요. 이 특약은 태아보험에서만 가입할 수 있으므로 꼭 챙기셔야 됩니다. 자, 다음은 8대장애 진단 담보입니다. 지체, 뇌병변, 시작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지적장애, 자폐성, 정신장애 이 8개의 장애의 진단 시 가입 금액을 지급합니다. 저희가 이제 보험금 청구를 직접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자주 접하는 사례가 발달 지연으로 언어 치료를 받는 아이들의 경우에는 이 질병 코드가 R코드예요. 그러면 비급여 치료도 실손보험에서 보장이 되죠. 근데 F코드로 진단을 받으면요. 실손보험에서 보장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때 바로 이 8대장애 진단 담보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유가 있다면 반드시 함께 구성해 주는 걸 권장합니다. 다음은 일배측이라 부르는 일상생활 중 배상책임 특약이에요. 일상생활 중에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입힌 경우 1억 원 한도 내에서 실손 보상을 해줍니다. 대물 및 누수에 대해서는 일정적인 자기 부담금이 있고요. 본 광고는 손해보험협회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 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지금부터 설명드릴 특약들은 모두 임신 22주 6일까지만 가입 가능합니다. 가입 시기를 절대 놓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납입 기간은 출생 전까지입니다. 첫 번째, 저체중아 입원 일당입니다. 아이가 2.5kg 이하의 미숙아로 출생하여 3일 이상 인큐베이터를 이용하는 경우 3일째부터 1일당 5만 원을 보장해줘요. 질병 입원 일당만으로 이 상황을 충분히 커버하기 어려움으로써 함께 구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선천장애 출생담보입니다. 선천적인 장애를 진단 시에 그 종류에 따라서 가입 금액을 지급합니다. 이 수술을 하지 않아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죠. 실제로 저희가 청구를 도와드린 사례들이 꽤 많은데요. 사경, 심실중격결성, 다지증 등 진단을 받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 특약은 태아보험에서 가입 가능한 보험이기 때문에 꼭 포함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다음은 신생아 질병 입원 일당이고요. 출생 이후 1년 이내에 질병으로 입원하는 경우에 기존 질병 입원 일당과는 별도로 또 추가 보장을 받을 수가 있어요. 신생아기에는 입원 빈도가 높을 수 있는 만큼 중복 보장으로서 보장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 일당입니다. 출생 직후에 신생아 집중치료실, 어떤 분들은 뉴큐라고도 부르기도 하죠. 이런 경우에는 입원을 하게 되었을 때를 대비할 수 있는데요. 인큐베이터 이용보다는 병원비가 더 크게 나올 수 있는 만큼 꼭 구성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다음은 발생률은 낮지만 발병 시 치료비가 매우 큰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담보들입니다. 조혈모세포 이식수술비, 모야모야병 개조수술비, 인공와우 이식수술비, 오대장기 이식수술비, 또 각막 이식수술비가 있죠. 보험료 대비 보장효율이 높은 특약으로 가성비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
자, 다음은 담당자의 전문성과 이제 상품 관련 안내를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담당자의 전문성에 따라 보장 구성의 효율이 달라지는 거 방금 설계안 보면서 느끼셨을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후 보험금 청구 및 사후 관리의 질도 크게 달라진다는 거죠. 저희 팩트체크 전문가 팀은 청구를 도와드리면서 보험금이 제대로 지급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해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래전에 가입하신 분들도 아직까지도 주기적으로 청구를 도와드리다 보니까 감사 인사를 받을 때 정말 이 사후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은품에 대해서는 한 가지 꼭 말씀을 드릴게요. 보험업법에 따르면 연간 납입보험료의 10%와 3만 원 중 더 적은 금액을 초과하는 상품을 주는 경우 이 주는 사람과 또 받는 소비자 두 분 다 명백한 위법 행위로 벌금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우리 아이를 위한 보험인 만큼 사은품보다는 보험금을 정확하게 청구하고 꼼꼼하게 관리해 줄 수 있는 전문 담당자를 선택하는 게 현명한 선택이겠죠. 지금까지 30세 만기 태아보험 설계안에 대한 전체 내용을 안내드렸습니다. 저희 MS금융 온라인 연구소 팩트체크 전문가 팀은요, 단순히 보험을 판매하는 걸 넘어 고객님께서의 필요성과 가족력, 재정 상황까지 꼼꼼하게 고려해서 가장 합리적인 태아보험을 설계해드리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비교나 맞춤 설계가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이나 카카오톡 채널 혹은 제 연락처로 연락주세요. 상단에도 연락처 보이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MS금융 온라인 연구소의 이민수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협회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 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